자, 이제 5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오후장 전략 세워봐야죠. 디펜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는 조합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파경제를 제가 다른 회사 이름하고 어제 혼용을 한 거 그저께죠. 죄송합니다. 자, 먼저 가보죠. 미국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네, 어제 주가가 상당히 또 거칠게 조정을 받았고 이유는 다 대충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 카드를 또 만지작거렸는데 뭐 일상적인 거였던데 조금 하여튼 뭐 김종인 이사가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반도체는 조금 차별화는 좀 된다? 크게 차별화는 아닌데. 네,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245%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먼저 긴장을 했지만 그게 이제 전체 품목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주사기와 바늘 같은 이미 바이든 정부 때부터 100% 부여하고 있던 것에 145를 더하면 24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고 품목 기준으로는 그 정도까지 한다. 우리 중국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뉘앙스인데 어제 이제 이 얘기가 갑자기 흘러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뭐 속보식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나 뭐 중국 증시 다 흔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차 충격을 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시간에서 이미 나와 있었지만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뭐 미국 시장에서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양상인데 자, 지금 미국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뭔가 양쪽 방향에 다 기회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밀어내는 쪽도 굉장히 강하게 밀고요. 밀어 올리는 쪽도 지금 강하게 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밀렸던 이유는 초반에 이제 그 이슈로 밀리다가 파월폿은 없다는 얘기에 더 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소위 이제 공매도도 강하게 붙었고 그다음에 다시 많이 빠졌으니까 올리려고 하는 세력도 강하게 붙어있는 양상이니까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어 있고 그래서 뉴스 나올 때마다 오히려 미국이 더 복마전일 거예요. 우리 시장 왜 안정적이냐? 이게 다죠. 미국은 지금 단기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으니까 소위 이제 공격적 자금들이 양쪽 방향으로 모두 공격하니까 한쪽이 깨져나가면서 크게 깨지고 있는 건데 우린 일단 관심이 없죠.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이 뭐 크게 오르내릴 가능성도 없고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매수 압력도 제한적이고 이미 뭐 PBR 0.8배까지 내려간 증시가 더 밀릴 가능성도 낮으니 그다음에 기관들은 저점만 내려오면 계속 걷어들이고 있으니 우리 시장이 뭐 반도체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덕 매니저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단 이제 모든 게 중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뭐 여기서 비롯됐다 보는데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H20 수출 제한 얘기 나왔지만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중국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15%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핵심 이익보다는 약간 뭐 준 핵심 정도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수출 제한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걸 돌아보니까는 지금 사실 당장은 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중국 매출 때문에 엔비디아 매출이 확 깎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 대한 전망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엔비디아 수출 제한에 있어서도 이 엔비디아 성장을 낙관하는 그런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장에서는 좀 빠졌지만은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선반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온다 보고 있고 특히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어떤 협상 구도가 지금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던 245%까지 올리는 그런 뭐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 관세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중국 무시했던 건데 중국이 대화 조건을 이제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고 세 가지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라는 것, 그 다음에 모욕적인 발언을 자제시키고 협상 전문가를 이제 선택하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대만 문제하고 이 대중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우려, 쉽게 말하면은 관세에 있어서 유예한다든가 이런 성의를 좀 보여준다면은 대화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뭐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꼬가 틀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도 상당히 좀 큰 변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도 지금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이 4월부터 부과된 관세 때문에 아마 4월 데이터는 뭐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어떤 이런 물꼬가 살짝 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가 업종별 모멘텀도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중국과 협상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트럼프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과 협상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다음 주부터 협상이 시작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이미 최악이 나왔고요. 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이 빠졌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퍼가 지금 27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충분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그런 악재들은 조금씩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시 좀 정리하자면은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딥시크라는 AI를 발표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챗GPT에 뭐 이런 걸로 온 세상이 도배됐던 AI가 이 딥시크를 보니까 H2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향 저사향 칩을 가지고 병렬 조합을 막 해갖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구현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는데 H20도 이제 수출 통제 품목으로 허가 받고 통제는 아니에요. 허가 받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는 막 쪼개는 형태가 되면은 뭔가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도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죠. 이 하이실리콘이라는 데서 제가 이게 또 길어지면 안 되겠다. 하여튼 H20을 대체하려고 하이실리콘에서 이제 910C 칩인가요? 네, 그거 만들고 거기에 이제 창신 메모리가 들어가는 HBM2 이하고 HBM3 요거 이제 호환시켜가지고 조합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미반도체를 지금 얘기 꺼내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주가가 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제가 보할 때는 HBM 메모리를 김밥으로 쳤을 때 TC 본더는 김이잖아요. 김. 그만큼 비중도가 높다. 그러니까 김 빼놓고 밥만 만들어가지고 김밥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이래도 중국이 아까 얘기했던 창신 메모리는 TC 본더 자체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중국 내에서 TC 본더 만드는 회사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한미반도체 오늘 뭐 기사 나온 거 보면 뭐 인상해 주세요 안 그러면 뺄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한미반도체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 상당히 묵직한 거거든요. 이게 엔비디아까지도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뭐 빠진 이유가 뭐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정 부분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과도했다라는 차원에서의 반등도 있는 거고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슈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세미텍이 들어와서 독점이 깨졌으니까 그동안 받았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오케이. 그런데 그 정도로 뭐 박살날 수준의 하나세미텍의 그 기술이 갑자기 뭐 올라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일단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하다못해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장비 기업 정도가 네. 대하이닉스에게 비용을 28% 올린다고 통보를 하고 안 올리면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네. 저는 이건 분명히 그 뒷배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 안 들어가도 다른데 비슷한 가격을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얼마든지 팔 때 많죠.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은 지금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실적의 한 60, 70%가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상당 부분은 또 마이크론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한미반도체의 자신감이 묻어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뭐 이런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시장 해석은 그러잖아요. 한미반도체의 TC본도 물량이 다 줄면은 한화세미텍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화비전이죠. 이쪽으로 물량이 수혜가 될 거다. 택도 없는 얘기인데. 아니 뭐 일정 부분은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장비로는 12단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 얘기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러 업체를 받아서 전체적인 단가를 떨어뜨리고 싶겠죠. 그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 받아들여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모든 갑질하는 업체들의 핵심인 거고 그래서 안 돼도 저는 무조건 받아들인다. 하나세미텍은. 한미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회사들의 그런 기술들을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점유율을 가져갈지 여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12단은 안 된다고 하지만 8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유율 문제는 아마 크게 뭐 격차 날 것 같지도 않고 기술적인 차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점이 깨지니까 그동안 안 좋게 봤던 것인데 뭐 여전히 8대가 있고 높은 그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 가격에서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이 이제 저는 똑바로 이제- 알아가겠지만 뭐 네. 샌더 메이저가 보시기엔 어때요? 장비 업체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이 왜냐면은 잘못되면 하이닉스 자폭한다니까요. 잘못하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게 국내 반도체 전체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하이닉스가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근데 그건 이제 하이닉스가 하는 일이니까는 그렇죠. 뭐 그걸 뭐 제가 하이닉스가 평가할 건 하는 아닌 것 일이죠. 같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HBM 때문에 디램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그 얼마나 호황이었어요. HBM의 네. 그 핵심이 이제 그 TC 본더였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HBM 때문에 컸는데 핵심은 TC 본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그 TC 본더로 동적 공급하다 보니까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갑과 을의 어떤 위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떤 고객 공급망을 다변화 시킨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싱가포르 업체 들어온 거고 하나 비전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은 이 한미 비전이 그 하나 비전이 이미 이제 이번 달만 지난달부터 두 번 수주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하이닉스가 다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어떤 기술력을 말하면서 이제 단가 28% 올렸고 지금 하이닉스에서 이제 그 CS 엔지니어까지 뺐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고객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기술력에 있어서 정말 뭐 우위에 있는 그런 자신감을 좀 보는 것도 한데 이달 중에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추가 수주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미 반도체 가격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로 수주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 뭐 한미 반도체가 판정성 되는 거고. 근데 뭐 가격 올렸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두 번째 지금 하나비전 수주가 들어갔는데 이번 달에 세 번째까지도 하나비전으로 또 수주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일단 하나비전이 또 판정성 거두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안에 수주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으니 그런 부분 갖고 좀 결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엔비디아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비전, 한미 반도체 둘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까지 빠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하이닉스의 수주가 나온다면 굉장히 큰 폭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과 또 지금 그 수주 협의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는 그런 점 봤을 때 뭐 지금의 어떤 주가는 뭐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이제 어떤 하이닉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결정은 그들이 하는 거지만 하여튼 하이닉스와 이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은 참 위험한 노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산업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미 반도체 장비가 뭐 공식적으로는 대당 얼마 이게 나와 있는 객단가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하나세미텍의 수주를 봤을 때는 대략 TC 본더가 30에서 35억 정도? 뭐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만 35억짜리 장비 한 대를 사서 한미 반도체 TC 본더 35억짜리로 SK 하이닉스는 대당 2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개발부터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갔으면은 그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는 끈적끈적하게 가야 또 장기 비전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걸 팽하는 형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갑질 물량 아까 말씀하신 대그룹들의 못된 행태 반복되고 있어서 참 안쓰럽다. 이게 왜 미래 비전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걸림돌로 되고 해야 되는지 주가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할 얘기는 뭐 많지만 여기까지 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반도체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내일 저는 주제가 이제 사실은 언디바이스 AI를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인데 샘 올트만이 표방하는 이번 주에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지금 대중국향 H20의 엔비디아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이게 쪼개거나 분산하거나 이런 이슈 같아요. 그래서
언디바이스 AI의 개념을 이제 내일부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두 분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일단 어쨌든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뭐 항상 그 인터넷 빠른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뭐 우리가 PC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소위 이제 모바일 단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서비스들의 능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갤럭시 S24보다 S25가 조금 더 발전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통역의 어떤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클 투 서치를 했을 때 뭐 찾아내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인터넷이 끊어졌을 때도 자체 그 기기 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솔루션이 지금 당장 나와 있느냐? 그렇진 않고 이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다 갈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셨던 샘 알트먼의 어떤 방향성도 결국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기기를 잘 만드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 위에서 놀 수 있는 소위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뭐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그쪽에서 또 이번에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까 언급하셨던 하이실리콘, 그러니까 하웨이에서 만들었던 그런 칩들이 TPU, NPU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크게 이 산업의 그 전반적인 동향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로데이터예요. 로데이터 확보 없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좋은 솔루션을 마련해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로데이터를 지금 가장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중국 가전업체와 뭐 샤오미와 삼성전자와 이런 쪽에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CPU, TPU, 뭐 NPU 말씀하셨고 이제 GPU는 엔비디아의 강점이죠. 근데 이제 이 GPU의 형태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아직 퀘스천 마크이긴 한데 뭐 어쨌거나 이 디바이스에서 말씀하신 네트워크가 모든 이게 집중 연산이잖아요. 중앙 클라우드 형태로 여기서 프롬프트라는 걸로 이제 질의를 하면은 챗GPT가 됐건 뭐가 됐건 그쪽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 속도나 뭐 전력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언디바이스라는 게 개념은 지금 계속 부각되지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거는 약한 편이거든요. 어때요? 우리나라에 뭐 또 이거 네이버에 물어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디바이스 AI 관련주를 쭉 나오긴 하는데 나 맨날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그러니까 저는 온디바이스 AI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 뭐 내일 또 하신다니까 뭐 너무 좋은데 네. 일단 이 GPU 시장은 여전히 유지가 될 거고 서버 시장이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 디바이스 위에 이제 AI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도 시작은 했는데 여기서 활성화가 안 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AI가 어디에 탑재가 돼야 되냐?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되는 것도 온디바이스 AI가 되는 거고요. 뭐 가전제품에 탑재가 되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정말 이 NPU, 그 GPU가 아닌 뭐 NPU, TPU, 이런 어떤 그 AI 기능을 쏙 뽑아서 만든 이런 새로운 반도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커스텀 반도체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이 시장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NPU 같은 경우도 우리 필요사 A가 또 개발해서 지금 뭐 그 메타에서 인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또 방문도 하셨고. 그러니까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대만큼 안 커졌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 NPU나 TPU 같은 이런 맞춤형 반도체가 커진다고 그래서 GPU 시장이 죽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이 서버 시장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온디바이스 시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GPU 시장은 그대로 가면서 이제 이 클라우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온디바이스 시장은 이제 직접적으로 커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브루도콘 같은 경우도 이미 빅테크 세계 기업과 지금 협약을 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 공개할 수 없는 4개 기업과 또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개의 빅테크 기업이 지금 브루토콘과 계약을 하고 지금 또 그런 이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말쯤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 좀 많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결국 온디바이스 AI는 뭐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은 다 그냥 우리가 HBM 관련주들이 아니라
펜미스 기업들,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업들,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DSP 기업들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싸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농사한다 보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좀 씨앗을 뿌려두면은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디바이스의 시장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모바일 HBM도 분명히 적층을 해야 될 건데, 그죠? 네. 하여튼 적층이라는 게 뭐, 사실 한미반도체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뭐, TC본도 중요성을 이제, 이게 산업을 알아야지 이제 자각을 하고 좀 깨우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주제 넘게 자꾸 계몽은 아닌데, 계몽이라는 단어 싫어하시는군요. 네. 그 뒤를 이어서 근데 어차피 뭐 칩넷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단계가 계속 나와야 패키징.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PLP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패널 레벨 패키징을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시도했지만 지금 이 HBM이나 그다음에 칩넷 쪽으로는 지금 대만 쪽이 먼저 치고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또 결국은 이 접착제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해지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뭐 스터디와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어쨌든 잠깐만요. 최현정 매니저 먼저 보내야 되는데 시간 네. 제가 오늘 또 흥분하다 보니까 진행에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게 만드는 환경이라서 저도 좀 안타깝다니까요. 저도 차분하게 가고 싶어서 언젠간 차분한 시장이 오겠지만 네. 차분한 상승이 오겠죠. 네. 차분한 상승을 위해서 오늘 뭘 또 준비하셨는지.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AI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오. 지금 되게 싼데요. 네. 뭐 우량주인데 잠시 뒤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죠. 최현정 매니저야 우리 뭐 종목으로 워낙 또 정평이 나 있고 저도 관심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리를 옮겨주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자, 김종인 의사는 이제 오후장 마무리 대비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네, 저는 뭐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내놓을지, 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꾸 이런 거에 대응하려다 보면 힘만 빠지고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좋은 가격에 왔으면 사야 되는데 뭐 조선방산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강조드렸고 반도체도 강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또 좋은 가격에 와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전력기기 쪽. 그 자꾸 이제 뭐 HD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네. AI 반도체 이쪽 인프라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그쪽에서 나온 게 없어요. 내년에도 당장 나올 게 없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뭘로 그동안 실적이 올라왔을까? 더 고용량의 이런 전력 인프라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안 바꿀까? 이건 무조건 바꿉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PR은 최근에 뭐 12배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너무 비싸서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 아직도 시장 조정받을 때도 전혀 거리낌 없이 신고가 쳤던 게 전부 의료기기인데 네. 의료기기에서도 지금 별로 안 오른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치과기기들. 나 치공. 네, 근데 치과기기들은 실제로 성장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못 갔던 건데 지금 이들 종목이 주가가 못 가면서 PR 7배거든요. 트레일링으로. 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과연 안 좋은 것인가? 지금 트레일링 기준으로 7배 PER이 과연 적정한 밸류인가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덴티움이나 바텍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좋은 가격에 있는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오장 팁테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공격 전진 앞으로를 외쳐주시는 우리 김종효 의사. 내일도 뵐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